퇴직 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불안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부모님 혹은 미래의 나 자신이 노년에 겪게 될 고독과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의 삶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은퇴 후의 공허함을 극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영감을 얻고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의 이만석 씨는 40년간 성실하게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늘어난 빈 시간과 함께 노년의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퇴직 후 점점 가족들의 무심한 태도에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아내 김숙자 씨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 허리 통증으로 종일 짜증을 내었고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습니다. 이만석 씨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아파트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새벽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다른 가족들이 아직 잠든 시간에 이만석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집안의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았고 점차 걸음이 멀어져 동네 외곽의 공원까지 발길이 닿게 되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도심공원에 도착한 이만석 씨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공원 한쪽에서는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퇴직 전 과장으로 일했던 자존심이 무료 급식소에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켜보던 이만석 씨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무료 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반찬 3가지가 담긴 식판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어색하게 구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온 흔적이 보였고 어떤 이는 정장 차림으로 예전의 품위를 지키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이 새벽의 식탁에 모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옆자리에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만석 씨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만석 씨에게 이곳에 자주 오느냐고 물었고 이만석 씨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만석 씨는 70대 중반의 박철수 씨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 공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누가 언제 오는지, 어디에 앉는지, 심지어 각자의 사연까지도 조금씩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공원의 비공식 안내자처럼 이만석 씨에게 이곳의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매일 오시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라는 박철수 씨의 말이 이만석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대로 그날부터 이만석 씨는 매일 새벽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아침을 함께하며 박철수 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작은 공장을 운영했던 그는 IMF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고 재기를 위해 애썼지만 나이의 벽에 부딪혀 결국 노년의 빈곤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철수 씨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고 삶에 대한 열정이 여전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만석 씨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노인들의 삶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직 증권맨이었다는 노인이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녀 뒷바라지에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택시기사 출신 노인이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이만석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병든 아내를 돌보기 위해 모든 저축을 소진한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무료 급식을 받아 하루 식사를 해결하고 남은 반찬은 비닐봉지에 싸서 집에 가져가 저녁 식사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만석 씨는 자신도 언젠가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보며 묘한 위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아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유해의 불안함도 함께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 씨는 이만석 씨에게 공원 옆 작은 슈퍼마켓을 가리키며 점심 급식은 저기서 줍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박철수 씨의 설득에 이만석 씨도 그를 따라 슈퍼마켓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준비한 간단한 도시락이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이만석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의 노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장기와 바둑에 몰두해 있었고, 다른 이들은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며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작은 모임을 이루어 1,000원짜리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무료로 제공된 김치를 안주 삼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만석 씨는 공원에서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곳의 일상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풍경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침이면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무료 급식을 받고, 오전 시간에는 공원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의 눈에는 하나의 작은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향해 세금 축내는 노인네들, 이라는 말을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무시하는 듯 각자의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만석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노인들과 순찰 중이던 경찰 사이에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다며 노인들을 단속했고, 노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즐거움마저 빼앗긴다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경고만 하고 돌아갔지만 그 후로 노인들은 더욱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눈치를 보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이만석 씨는 젊은 시절 자신이 노인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노인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짜증을 냈던 일, 공원 벤치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노인들을 보며 할 일 없나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 공원의 노인들을 바라보는 젊은이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이만석 씨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오후 이만석 씨는 박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매일 이곳에 모이시나요?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벽만 보게 되니까요. 여기서는 적어도 누군가와 말이라도 나눌 수 있고 하루가 의미 있게 흘러가는 느낌이라도 들지요.
그 말을 들은 이만석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결국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료함과 외로움을 견디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노년의 과제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만석 씨에게 공원은 제2의 집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간혹 비가 오는 날에는 공원 근처의 작은 다방에 모여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만석 씨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리어카를 힘들게 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만석 씨는 최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노인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했지만 자녀들의 대학 교육과 결혼 비용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지금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폐지를 주어 생계를 꾸린다고 했습니다. 최 노인은 이틀 동안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이 고작 12,0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만석 씨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타인의 불행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만석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거리의 풍경도 달리 보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노인, 골목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할머니, 좁은 원룸에 홀로 사는 노인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외로운 불빛까지,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노년의 풍경들이 이제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만석 씨는 가족들에게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김숙자 씨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괜찮으니까. 라고만 말했고, 마침 방문한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에 이만석 씨는 더욱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며 아내와 딸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지만 이만석 씨의 마음은 공원의 노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 노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창밖을 바라보던 이만석 씨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투쟁인지 깨달았습니다. 사회는 노인들에게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을 냈지만 노년에는 돌봄을 받기는커녕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철수 씨와 다른 노인들을 만나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철수 씨는 그런 이만석 씨의 결심을 반갑게 호응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과 함께 진지하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아졌어요. 동네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거기서 소개받아 일하고 있거든요. 이만석 씨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집 근처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 입구에 들어서니 어르신 일자리 안내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간 이만석 씨는 일자리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고 일자리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이만석 씨는 여러 종류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도우미, 급식도우미, 공공시설 관리인,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중 이만석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꽃 배달과 문서 전달 업무였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에 월 70만 원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만석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김숙자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의 결심을 응원했습니다. 당신이 뭐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봐야겠네요. 일주일 후 이만석 씨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낯선 환경에 긴장한 모습으로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꽃 배달은 여러 꽃집에서 주문받은 꽃을 개인과 여러 회사의 축하꽃이나 기념꽃을 배달하는 일이었고, 문서 전달은 여러 회사에 간단한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였습니다. 첫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의 복잡한 동선, 주변 건물들의 위치, 담당자들의 이름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함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이만석 씨는 오히려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이만석 씨는 업무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즐거워졌고, 이전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월 70만 원의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생활의 보탬이 되었고, 무엇보다 그에게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꽃을 배달할 때면 받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이만석 씨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꽃을 받는 사람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축하 화환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행복한 순간에 자신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얼마 후 이만석 씨는 같은 일을 하는 노인들과 노인 꽃 배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이 끝난 후 근처 다방에 모여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만석 씨의 변화는 아내 김숙자 씨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숙자 씨도 용기를 내어 집과 가까운 곳의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5일, 오전 3시간 근무로 월 60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을 걱정했지만 의외로 규칙적인 활동이 그녀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활력이 되었습니다. 이만석 씨와 김숙자 씨 부부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활동은 그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준비하여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 연금과 함께라면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이만석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꽃 배달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가던 그 공원을 찾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지 기회가 부족할 뿐이지요. 이만석 씨는 공원의 노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겪었던 심리적 위축감, 불안감,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까지 자세하게 나누었고, 실제로 그의 도움으로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김숙자 씨 역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실버 교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이 그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 전통 놀이를 가르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도 김숙자 씨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이만석 씨와 김숙자 씨는 73세, 69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젊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체력은 점차 떨어졌지만 그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만석 씨와 김숙자 씨 부부는 비록 화려하지 않은 삶이지만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노년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이만석 씨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함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이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새벽처럼 싱그럽게 그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새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만석 씨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생각하고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이런 새벽의 의미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만석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